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서울의 가을, 장례식장 문이 스르륵 열리며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었다. 유정은 검은 상복 차림으로 무릎 꿇고 앉아 아버지의 영정 앞에 향을 피우는 손이 떨리고 있었다. 공기 중에 퍼지는 소주의 냄새와 조문객들의 낮은 울음소리가 뒤엉켜 그녀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유정아, 오늘만은 내 그 비밀을 숨겨라. 아버지 앞에서 가족 망신시키지 마. 언니 유경의 속삭임이 귓가에 스쳤다. 유경은 유정의 언니가 아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녀는 유정의 연인이었지만 이 순간 가족의 눈초리 속에서 그 관계는 숨겨진 그림자처럼 느껴졌다. 유정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아버지의 죽음이 그녀를 무너뜨린 게 아니라 이가면 같은 삶이 그녀를 더 아프게 했다. 유정은 28살, 서울의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는 평범한 여자였다. 그녀의 일상은 책더미와 커피향으로 가득 찼지만 마음속에는 유경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유경은 30살, 한옥 카페를 운영하는 예술가 같은 여자였다. 그들은 2해 전 한강변의 책축제에서 우연히 만났다. 유정이 추천한 소설 한 권이 유경의 손에 들려 있었고 그 책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시작된 대화는 밤새 이어졌다. 사랑이란 결국 자유로운 선택이잖아요. 유경의 미소가 유정의 세상을 바꿔놓았다. 하지만 한국의 보수적인 가족 문화 속에서 그 사랑은 언제나 조심스러운 비밀이었다.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되면서 유정은 유경을 친구로 소개하며 집에 데려오곤 했지만 어머니의 날카로운 눈빛이 그 틈을 파고들었다. 장례식 첫째 날, 조문객들이 줄지어 들어섰다. 사촌 오빠가 다가와 유정의 어깨를 두드렸다. 유정아,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그쪽 사람이라고 하더라. 하지만 오늘은 가족으로서 참아. 한국 사람이잖아. 체면이 생명인데 그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유정은 이를 악물었다. 아버지는 생전 딸의 특이한 취향을 알면서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대신 내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다는 말로 대신했다. 하지만 죽음은 모든 것을 드러내는 거울이었다. 유정은 영정 속 아버지의 미소를 보며 속으로 울부짖었다. 아빠, 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요? 그 순간 장례식장 문이 다시 열렸다. 낯선 여자가 들어섰다. 그녀는 검은 코트에 긴 머리를 묶고 손에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조문객들 사이로 조용히 다가와 유정의 곁에 섰다. 안녕하세요. 유정 씨, 저는 아버님의 옛 제자예요. 소연이라고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유정은 혼란스러웠다. 아버지의 제자. 기억 속에 그런 사람은 없었다. 소연은 영정의 절을 올리며 속삭이듯 말했다. 유정 씨, 아버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딸은 강한 아이야. 세상이 뭐라 해도 진실을 지켜라라고. 유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소연의 시선이 유정의 손을 스쳤다. 그 손끝에서 유정은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다. 장례식은 한국식으로 치러졌다. 상주인 유정과 어머니는 3일을 꼬박 무릎 꿇고 조문을 받았다. 밤이 되면 가족들은 작은 방에 모여 소주를 돌리며 추억을 나눴다. 아버지는 항상 이웃을 챙기셨어. 그 덕에 우리 집은 마을의 중심이었지. 삼촌의 목소리가 울렸다. 하지만 유정의 귀에는 그 모든 말이 멀게만 들렸다. 그녀의 머릿속은 유경으로 가득했다. 유경은 장례식장에 오지 않았다. 내가 부탁했으니까. 가족 앞에서 어색할까 봐 그녀의 메시지가 유정의 핸드폰을 뜨겁게 달궜다. 유정은 화장실에 숨어 울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해? 왜 사랑조차 숨겨야 해? 둘째 날 아침, 비가 더 세차게 내렸다. 장례식장 창밖으로 서울의 빌딩들이 흐려 보였다. 유정은 창가에 서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보았다. 그때 소연이 다시 나타났다. 유정 씨, 산책 좀 할까요? 아버님 이야기도 해줄게요. 유정은 망설였다.
하지만 소연의 눈빛이 그녀를 이끌었다. 둘은 우산을 쓰고 장례식장 뒤편 골목으로 나갔다. 비에 젖은 포장도로가 반짝였다. 아버님은 젊었을 때 서울대에서 문학을 가르치셨어요. 하지만 결혼 후엔 작은 학교로 옮기셨죠. 왜냐면 가족을 위해요. 한국 사회에서 이상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살아남기 힘들어요. 소연의 말이 유정의 가슴을 울렸다. 아버지도 비밀을 안고 살았던 걸까? 소연은 주머니에서 작은 편지를 꺼냈다. 이건 아버님께서 저한테 맡기신 거예요. 유정 씨를 위해. 편지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적힌 글씨가 있었다. 유정아, 내가 선택한 길이 옳다. 사랑은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 미안하다. 내가 더 강하게 서주지 못해서. 유정의 눈물이 비와 섞여 흘렀다. 소연은 조용히 그녀의 등을 토닥였다. 유정 씨,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한국에도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 말은 유정에게 희미한 빛이었다. 하지만 장례식장으로 돌아가는 길, 어머니의 전화가 울렸다. 유정아, 빨리 와. 이 가족 회의야. 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거야. 유정은 소연의 손을 놓지 못했다. 그 손은 따뜻했고 비밀을 공유하는 듯했다.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서며 유정은 결심했다. 더 이상 숨기지 않겠다고. 하지만 그 결심은 아직 약했다. 가족의 시선이 그녀를 올가매고 있었다. 가족회의는 장례식장 옆 작은 방에서 열렸다. 상위에 놓인 과일과 떡이 차갑게 식어 있었다.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앉아 있었고 사촌들과 삼촌들이 둘러앉아 유정을 바라보았다. 유정아,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금 내가 집안을 이끌어야 해. 그런데 내가 여자랑 사귄다는 소문이 돌면 어떻게 하려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한국의 전통 가족에서 딸의 결혼은 가문의 영광이었다. 유정은 입술을 깨물었다. 엄마, 그건 소문이 아니에요. 저는 유경이를 사랑해요. 방 안이 침묵에 잠겼다. 삼촌이 소주잔을 콱 내려놓았다. 미쳤어. 한국에서 그런 짓을 하면 내 인생 끝장이야. 직장도, 결혼도 다 물 건너간다. 유정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가족의 기대를 짊어졌다. 아버지의 병간호를 하며 어머니를 위로하며 착한 딸로 살았다. 하지만 유경을 만난 후 그 모든 게 변했다. 유경은 유정에게 자유를 가르쳐 주었다. 주말이면 둘이 한옥마을을 산책하며 전통차를 마시고 K-드라마처럼 로맨틱한 대화를 나눴다. 유정아, 세상이 우리를 인정 안 해도 우리는 우리만의 세상을 만들면 돼. 유경의 말은 유정의 영혼을 어루만졌다. 하지만 지금 그 사랑은 가족의 분노 앞에 무너지고 있었다. 엄마,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숨길 수 없어요. 유정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유정아, 한국 문화에서 사랑은 가족의 허락 아래서만 빛나. 내 아버지도 그렇게 살았어. 그 말에 유정은 소연의 편지를 떠올렸다. 아버지는 이해해 주었는데 왜 어머니는? 회의는 길어졌다. 사촌 오빠가 중재했다. 일단 장례 치르고 나서 생각하자. 유정아, 오늘 조문객 앞에서 조심해. 유정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이미 무너져 있었다. 오후, 조문객이 몰려 장례식장이 북적였다. 유정은 영정 앞에서 절을 올리며 사람들을 맞이했다. 그때 소연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꽃바구니를 들고. 유정 씨, 이건 아버님의 좋아하던 백합이에요. 서울의 화원에서 직접 골랐어요. 그녀의 미소가 유정을 녹였다. 소연은 조문객처럼 보였지만 더 가까이 다가왔다. 저도 비슷한 아픔을 겪었어요. 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제가 게임을 숨기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결국 진실을 말했죠. 소연의 고백은 유정에게 충격이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제자가 아니라 비슷한 길을 걸은 동지였다. 둘은 장례식장 구석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소연은 서울의 LGBT 커뮤니티에 대해 말했다. 퀴어 퍼레이드에 가보셨어요? 매년 여의도에서 열리는데 무지개 깃발이 서울 하늘을 물들여요. 한국도 변하고 있어요. 유정은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였다. 그녀의 삶은 가족과 직장 사이에 갇혀 있었다. 하지만 제 가족은 받아들일 수 없을 거예요. 유정의 눈물이 고였다. 소연은 손수건을 건넸다.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용기가요. 아버님처럼. 그날 저녁, 유정은 핸드폰을 들고 유경에게 전화했다. 유경아, 미안해. 장례식장에 못 오게 해서 유경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흘렀다. 괜찮아, 유정아. 내가 힘들 텐데. 내일 갈게. 친구로 그 말에 유정은 웃음이 나왔다. 하지만 곧 울음이 터졌다. 유경아, 가족들이 알아버렸어. 숨기라고 해. 유경은 침묵하다 말했다. 그럼 나도 갈게. 숨기지 말고. 유정의 심장이 요동쳤다. 그건 위험했다. 하지만 그 위험 속에 사랑이 있었다. 셋째 날, 장례식의 절정이었다. 발인식이 시작되기 전 조문객들이 모여 추도사를 했다. 삼촌이 마이크를 잡고 아버지의 삶을 회상했다. 그는 가족을 사랑했고 이웃을 아꼈습니다. 한국의 전통을 지킨 분이었습니다. 박수가 터졌다. 유정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어머니의 손이 그녀의 무릎을 쥐었다. 유정아, 이제 내 차례야. 아버지께 한마디 해. 유정은 일어섰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감사해요. 저를 자유롭게 해줘서. 그 말은 단순했지만 방 안을 긴장으로 물들였다. 바로 그때 뒤쪽에서 누군가 일어섰다. 유경이었다. 검은 드레스 차림으로 머리를 단정히 묶고. 조문객들의 시선이 쏠렸다. 유경은 천천히 앞으로 나와 마이크를 요청했다. 저는 유정 씨의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버님, 유정 씨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는 강하고 사랑이 깊은 사람입니다. 방 안이 술렁였다.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유정은 숨을 죽였다. 낯선 사람처럼 보이던 유경의 목소리가 이제 모든 것을 드러냈다. 유경의 목소리가 장례식장을 가득 채웠다. 유정 씨와 저는 2해 전 한강에서 만났습니다. 그녀의 미소가 제 세상을 밝혀주었어요. 아버님, 딸을 축복해주세요. 조문객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퍼졌다. 누군가는 저 여자가 뭐야? 라고 중얼거렸고 사촌 오빠는 벌떡 일어나 유경을 노려보았다. 여기서 무슨 짓이야? 나가. 하지만 유경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유정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 시선은 비가 내리는 서울 거리에서처럼 따뜻했다. 유정은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이 순간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가족의 체면, 사회의 시선,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속에 해방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유경아. 왜? 그녀의 마음이 외쳤다. 유경은 미소를 지었다. 유정아, 나도 더 이상 숨기기 싫어. 아버님 장례식에서 진실을 말하고 싶었어. 어머니가 울부짖었다. 이게 무슨... 한국 집안에서 이런 치욕을. 장례식장은 혼란에 빠졌다. 조문객 일부는 고개를 저었고 몇몇 젊은이들은 조용히 박수를 쳤다. 소연이 앞으로 나섰다. 잠시만요. 이건 유정 씨의 선택입니다. 아버님도 원하셨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차분히 울렸다. 소연의 존재가 유정을 안정시켰다. 발인식은 어색하게 진행되었다. 관이 장지로 향하는 동안 유정은 유경의 손을 잡았다. 비가 그친 하늘 아래 서울의 산맥이 보였다. 유경아, 고마워.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 유경은 유정의 뺨을 닦아주었다.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
장례 후 가족 집으로 돌아온 유정은 폭풍을 맞았다. 어머니는 방에 틀어박혀 울었고 삼촌들은 집에서 쫓아내 라고 소리쳤다. 유정은 거실에 앉아 차를 끓였다. 한국식으로 보리차를 우려내며 마음을 가라앉혔다. 유경은 옆에 앉아 있었다. 미안해, 유정아. 내가 너무 성급했어. 유정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내가 날 구해줬어. 숨기던 삶이 더 괴로웠어. 그날 밤, 둘은 한옥 스타일의 집마루에 앉아 별을 보았다. 서울의 밤하늘은 여전히 밝았지만 그 속에 작은 별 하나가 빛났다. 며칠 후, 유정의 삶은 변했다. 직장에서 동료들이 소문을 듣고 물었다. 유정 씨, 진짜예요. 축하해요. 젊은 편집자 하나가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상사는 눈살을 찌푸렸다. 회사 이미지가 유정은 사직서를 제출할까 고민했다. 유경의 카페로 가서 따뜻한 녹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유정아, 서울에도 우리를 위한 공간이 많아. 퀴어 북클럽에 가보자. 유경의 제안에 유정은 처음으로 호기심이 생겼다. 그러나 갈등은 깊어졌다. 어머니가 유정을 불러 내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히지 마. 헤어져라고 말했다. 유정은 울며 대답했다. 엄마, 사랑은 더럽히는 게 아니에요. 한국 문화가 변해야 해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내가 모르는 세상이야. 70년대에 살던 내가 그 말에 유정은 어머니의 과거를 알게 되었다. 어머니도 젊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한 적이 있었다. 전통 때문에. 하지만 후회해 어머니의 고백은 유정에게 위로가 되었다. 한편 소연과 유정은 가까워졌다. 소연은 실제로 아버지의 옛 동료 딸로 LGBT 활동가였다. 유정 씨, 다음 주에 서울 퀴어 필름 페스티벌 있어요. 같이 가요. 유정은 유경과 함께 그곳에 갔다. 어두운 영화관에서 레즈비언 사랑 이야기를 본 유정의 눈물이 흘렀다. 이게 우리 이야기야. 유경이 손을 꼭 쥐었다. 하지만 반전이 왔다. 사촌 오빠가 유정의 사진을 SNS에 올렸다. 가족 망신이라는 캡션과 함께 온라인에서 비난이 쏟아졌다. 한국에서 이런 게 왜? 변태 새끼. 유정은 핸드폰을 던지고 싶었다. 유경은 그녀를 안아주었다. 무시해. 우리 사랑은 진짜야. 그 밤, 둘은 한강 다리에서 산책했다. 바람이 불어오고 불빛이 물결에 반사되었다. 유경아, 나 배신당한 기분이야. 가족이 날 버린 것 같아. 유경은 키스 대신 이마에 입을 맞췄다. 배신이 아니야. 그들은 두려워하는 거지? 온라인 비난은 유정의 일상을 파괴했다. 출판사에서 해고 통보가 왔다. 이미지 문제로 상사의 말은 차가웠다. 유정은 집으로 돌아와 베개에 얼굴을 묻었다. 유경은 카페를 정리하고 달려왔다. 유정아, 같이 살아. 내 카페에서 일해. 유정은 고마웠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한국 사회의 보수성은 그녀를 짓눌렀다. 뉴스에서조차 LGBT 권리가 논란이 되었고 보수단체가 시위를 벌였다. 소연이 도왔다. 유정 씨, NGO에 지원해보세요. 서울의 퀴어센터에서 일자리가 있어요. 유정은 인터뷰를 봤다. 센터장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당신의 이야기가 필요해요. 한국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세요. 유정은 새 출발을 느꼈다. 유경과 함께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아이들에게 무지개 깃발을 그리며 사랑은 모두 같아라고 가르쳤다. 하지만 가족과의 갈등은 절정에 달했다. 어머니의 생일에 유정은 방문했다. 엄마, 용서해주세요. 어머니는 차를 따르며 말했다. 유정아, 내가 행복해 보이네. 하지만 아직 받아들이기 힘들어. 그날 유경도 왔다. 어머니는 처음으로 그녀를 봤다. 이 아이가 내 사랑이구나. 대화는 어색했지만 시작이었다. 어머니는 옛 사진을 보여주었다. 내 할머니도 비슷한 아픔을 겪었어.
조선시대부터 여자들은 선택권이 없었지. 유정과 유경의 로맨스는 깊어졌다. 겨울이 오자 둘은 남산타워로 데이트했다. 눈이 내리는 길을 걸으며 케이블카에 올랐다. 유정아, 서울이 우리 발아래야. 이 도시가 우리를 받아줄 거야. 이유경의 말에 유정은 웃었다. 타워 꼭대기에서 불꽃놀이가 터졌다. 그 빛 속에 둘의 그림자가 하나 되었다. 그러나 반역이 왔다. 사촌 오빠가 유정의 과거를 캐내 유경의 카페를 공격했다. 퀴어집이라는 낙서가 문에 그려졌다. 유경은 울었다. 유정아, 나 때문에. 유정은 분노했다. 아니, 우리 때문에. 싸워야 해. 둘은 경찰에 신고하고 소셜미디어에서 목소리를 냈다. 사랑은 범죄가 아니에요? 한국에서 자유를. 그 포스트는 바이럴이 되었다. 지지자들이 모여들었다. 소연의 도움으로 가족 중 일부가 변했다. 사촌 여동생이 미안해. 오빠가 잘못했어 라고 메시지 보냈다. 어머니는 조용히 카페를 방문했다. 유경 씨, 차 한 잔 어때? 그 만남은 치유의 시작이었다. 유정은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다. 엄마, 아버지의 사랑처럼 제 사랑도 진짜예요. 봄이 오자 퀴어 퍼레이드가 열렸다. 유정과 유경은 무지개 티셔츠를 입고 행진했다. 서울거리가 무지개로 물들었다. 평등을 외침이 울렸다. 유정은 유경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 순간 가족의 배신이 용서로 변하는 듯했다. 퍼레이드 후 유정의 삶은 안정되었다. 센터에서 풀타임으로 일하게 되었고 유경의 카페는 지지자들로 북적였다. 한옥 스타일의 카페는 퀴어 아티스트들의 모임 장소가 되었다. 유정은 책을 쓰기 시작했다. 숨겨진 사랑, 한국 레즈비언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원고를 쓰며 그녀는 과거를 돌아보았다. 아버지의 장례식, 유경의 고백, 어머니의 눈물. 하지만 새로운 갈등이 생겼다. 유경의 전 연인이 나타났다. 남자였지만 유경의 과거를 캐묻는 사람이었다. 유경아, 너 아직도 그쪽이야? 나랑 다시. 이유정은 질투와 불안을 느꼈다. 유경아, 나만 사랑해. 유경은 웃었다. 바보, 너뿐이야. 그 사람은 그냥 과거이. 하지만 그 사건은 유정에게 불신을 심었다. 한국 드라마처럼 오해가 쌓였다. 둘은 싸웠다. 한강변에서. 왜 나한테 숨겼어? 유정의 외침에 유경은 내가 상처받을까 봐라고 답했다. 비가 다시 내렸다. 유정은 달려나갔다. 혼자 서울거리를 헤맸다. 종로의 한옥 거리를 지나 인사동에서 차를 마셨다. 사랑이란 이렇게 아픈가? 그녀의 마음이 물었다. 소연이 위로했다. 유정 씨, 관계도 성장의 일부예요. 이야기 나눠보세요. 유정은 용기를 내 유경에게 갔다. 카페에서 둘은 무릎 꿇고 앉아 사과했다. 미안해, 유정아. 내가 제일 소중해. 유경의 포옹이 모든 걸 녹였다. 그 밤, 둘은 별을 보며 약속했다. 영원히 함께. 어머니와의 화해도 깊어졌다. 어머니는 유정의 책 원고를 읽었다. 아들, 딸아, 내가 맞아. 세상이 변해야 해. 가족 모임에서 어머니가 말했다. 유정과 유경이를 축복해요. 삼촌들은 여전히 불편해했지만 침묵했다. 한국 가족의 변화는 느렸지만 시작되었다. 여름, 유정과 유경은 제주도로 여행 갔다. 푸른 바다 앞에서 손을 잡고 걸었다. 여기서 결혼할까? 유경의 농담에 유정은 웃었다.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아직 꿈이었지만 그 꿈이 현실로 다가왔다. 가을이 다시 왔다. 아버지의 기일에 유정은 장례식장 근처 공원에 갔다. 유경과 어머니, 소연이 함께였다. 영정사진을 들고 네 사람은 산책했다. 아버지, 이제 행복해요. 유정의 속삭임에 바람이 불었다. 서울의 긴코 나무가 금빛 잎을 흩뿌렸다. 유정의 책이 출간되었다.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인터뷰가 쏟아졌다. 한국 LGBT의 목소리라는 칭찬이 들려왔다. 유경은 카페에서 책 사인회를 열었다. 손님들이 줄지어 고마워요, 용기 줬어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마지막 시련이 왔다. 보수단체가 시위를 벌여 책 금지를 요구했다. 유정은 두려웠다. 유경아, 포기할까? 유경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싸워. 아버지의 유언처럼 재판에서 유정은 증언했다. 사랑은 인권이에요. 한국 헌법이 보장하죠. 판사는 책을 지켰다. 결말은 따뜻했다. 겨울, 유정과 유경은 작은 의식을 치렀다. 한옥마당에서 가족과 친구들이 모였다. 영원한 사랑을 맹세해요. 유경의 말에 박수가 터졌다.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다. 내 딸, 잘 컸어. 유정은 창밖을 보았다. 서울에 눈이 내리고 있었다. 사랑은 비처럼 오고 가는 게 아니라 뿌리처럼 깊어지는 법이었다. 한국의 하늘 아래 그녀들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